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이제 날씨는 본격적으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후반에 비가 오고 주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은 갈 곳을 잃은 방랑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2,457포인트, 그러니까 30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는 그 기준선짜리죠. 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이 좀 제한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30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은 아주 작은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가장 큰 핵심 배경은 결국 시장이 오를 만한 이유와 그렇다고 해서 크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요인이 없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옆으로 횡보하는 개걸음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장이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해하고 곤혹스러운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익의 기회가 조금 닫혀 있는 가운데 자칫 투자 잘못하고 매매 잘못하면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고수와 중수와 하수, 주식시장에서 고수와 중수와 하수의 구분은 고수는 잘 파는 거, 주식을 잘 팔고 그리고 이제 아니다 싶을 때는 주식을 좀 잠시 기다리는 거, 그게 고수고, 중수는 이제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걸 이제 중수라고 얘기를 했고, 하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주식시장이 좋건 안 좋건 수익의 기회가 적건 계속 주식 사는데 열을 올리는 사람들을 하수라고 얘기를 했죠. 부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현 장세 흐름을 고려할 때 하수의 전략을 좀 취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근 시장의 흐름이 왜 이렇게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그 추가적인 모멘텀이 제한적입니다. 그 모멘텀이 제한적인 가운데에서 가장 최근 증시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결국은 금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이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한 4, 5년 주기를 우리가 되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코로나 상황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확대를 했었고, 그리고 유동성 확대 이후에 팬데믹이 지나는 자리에서 유동성 축소 국면을 거쳤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어느덧 유동성 축소 국면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가 5.25%포인트까지 오르는 상당히 고금리로 올라와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동결을 시킨다거나 금리 트렌드를 하락 트렌드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가 조금 연착륙하는 신호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좀처럼 경기가 죽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경기도 그렇고 소비 심리도 그렇게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딜레마죠. 일정 정도 현 구간에서는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하락 쪽으로 약간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어제 그제 국면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금리죠, 금리. 그죠? 금리 측면 속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금리, 우리가 최근에 가장 주목하는 금리 중에 하나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죠. 근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또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4.83%까지 올라가면서 2007년 이후에 가장 최고치의 장기채의 그 금리가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장기채가 계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장기채가 고점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는 향후 경기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리 기조를 하락이라든지 동결적으로 가져가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채와 장기채가 지금 역전 상황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채와 장기채가 역전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단기채가 장기채, 보통 이제 장기채가 단기채보다는 높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1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4%인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금 4.8%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향후 경기에 대해서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금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적으로 일단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주식시장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결코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 금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이제 FOMC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런 측면 속에서 시장은 오를 수 있을 만한 여건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록지 않다.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을 등에 업고 횡보 국면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지난주 국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시황을 말씀드릴 때 지난주 국면 속에서 지수가 약간 반등세를 보였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를 할 때만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요 국면이었죠. 그래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올라갔었는데 다시 또 주 후반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전히 시장은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변동성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리 변수의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거래소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30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이 연출됐는데 최근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어디가 강했었냐면은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했었죠. 근데 코스닥 시장이 강했었는데 코스닥 시장의 경우가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더불어서 이제 기술주들의 흐름이 일정 정도는 상대적으로 거래소라든지 다우 지수보다는 조정폭이 어제 오늘 국면 속에서는 조금 더 깊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키 맞추기, 3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하는 키 맞추기 주식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30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3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장기 이평선이잖아요. 장기 이평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요 라인입니다. 잠깐만요. 보시면은 300일 이동평균선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밴드 안에서의 등락. 그래서 거래소는 2,457포인트, 코스닥은 805포인트를 기준선으로 해서 코스닥인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의 등락,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포인트 정도의 등락이 연출되고 있는 제한적인 박스권의 흐름이다. 이 국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 모멘텀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말입니다. 상승 추세가 제한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시장의 기본적인 인식은 상승 쪽에다가 내지는 뭡니까? 콜 쪽에다가 우리가 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풋이라든지 하락 쪽에다가 배팅을 하는 게 현재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때, 다만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시장의 추가적인 급락이라든지 하락 흐름을 크게 겁낼 필요는 단기적으로는요,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일차적인 매물 소화, 악성 매물 소화는 일단 일차적으로 일단락됐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에 이제 일련의 그 흐름을 보면은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지수가 조정이 들어오고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 악성 매물의 소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전에도 제가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식시장의 흐름을 풀어드릴 때 이 수급의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하락세가 좀 강하게 형성되는 자리에서는요, 항상 그 뒤에 나타나고 있는 마무리 국면에서는요, 수급의 정리 국면이 나옵니다. 이제 먼저로는 뭐냐면은 그 신용잔고죠.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이번에 뭐 20조, 21조 원대까지 갔다가 최근에 보면은 얼마까지 왔냐면 18조 원대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한 신용이 한 2조 넘게 줄었다라는 얘기는 그 신용 매물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폭격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신용에 의해서 올라갔던 주식들의 경우는 일정 정도는 거품이 빠지는 국면이 최근 지수의 조정 국면에서 나타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러시가 일단 일단락됐다는 겁니다. 1차 매도 러시. 그러니까 1차 매도 러시라고 제가 구분을 짓는 건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흐름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한 106까지 올라왔는데 달러 인덱스의 기본적인 흐름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강세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러시는 잠시 소강면을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락 트렌드가 유효하다. 그리고 신용 매물의 흐름도 제가 이제 이번에 지난주 예상을 해드리기를 이번에는 한 17조 원대까지도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매물이 좀 깨끗해져야 된다. 그 국면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일단락되면서 주가가 이제 약간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있지만은 수급상 그러나 아직까지 한 차례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수급 흐름 속에서 염두에 둬야 된다. 다만 현재 국면은 1차 악성 매물 소화 국면이 지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런 급한 매물들이 일단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세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순환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 흐름은 단기간 한 3, 4일 정도의 구간에서는 가능한 그 수급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럼 시세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상황이 연출되게 되면은요, 시세는 말입니다. 결국은 짧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순환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말입니다. 예탁금이라든지 수급의 흐름이 탄탄하게 유지되는 흐름에서는요. 시세가 일정 정도 연속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올라가고 거꾸라지는 게 아니라 2, 3일, 3, 4일 정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 속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 주체자가 실종되고 여전히 수급의 국면이 안 좋기 때문에 시세들의 흐름도 전체적인 시세들의 흐름도 단기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어떤 시세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 올라간 자리에서 더 살 수 있는 시장의 수급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하루 이틀 올라가면은 조정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계속 시세가 변화되면서 반복됐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한 달 전 정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시장이 조정 들어오는 국면 속에서는 전체 시세들도 압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섹터도 압축을 하고 그 압축된 섹터 내에서도 탑픽 종목 몇 종목 중심의 타겟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현재는 변한 게 뭐냐? 시세가 더 빨라지고 단기화되고 있다. 왜? 수급의 구조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취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힘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고스톱으로 예를 들어보면 광팔고 잠시 죽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시장의 흐름이 워낙 선순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제 실전 대응을 하다 보면은 지금은 조금 집중력 있게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요 자칫 조금 뭡니까 투자의 길을 엇갈리게 가게 되면 손해를 보는 거나 물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시장의 구조가 지금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럼 그렇게 시장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의 전략과 중수의 전략이 지금 구간에서는 좀 필요한 구간이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의 흐름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요. 일단은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섹터를 구분을 해드릴 때 금융 섹터, 금융도 이제 좀 우리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험이죠. 보험이라든지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딱 두 개 이제 제가 찝어드렸죠.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그래서 이제 금융주들의 흐름이 이제 최근 흐름 속에서는 좀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흐름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은요. 지금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뒤풀이 파동에 들어왔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제약바이오도 이제 뒤풀이 파동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역순이에요, 역순.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던 애들이 늦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제 레이스를 펼쳤던 2차 전지가 가장 먼저 빠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렇게 되는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흐름들은 그나마 금융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힌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또 먼저 빠진 애들이 약간씩 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에서 그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전체적으로 탑다운에 의한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시세 흐름이 전개되는 국면이 아니라 바텀업에 의한 시장의 흐름과 시세 국면이 전개되기 때문에 시세들도
순차적으로 올라갔다가 순차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시세의 일련의 어떤 사이클이라든지 일련의 시세의 어떤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그걸 여러분께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주들 쪽에서 보험주들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제 우리 이제 명의들의 복귀 수요일 방송에서는 항상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이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뭡니까? 그 코리안 리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안 리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러니까 금융주 섹터 내에서의 탑픽 종목들이다라고 했을 때 코리안 리도 보면은 시장의 흐름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변동성의 흐름을 보이는데 얘는 뭐예요? 20일 이동평균선을 타고서 쭉 나란히 안정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께서 선택할 수 있는 이 장세에서는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시세라는 거예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생명의 경우에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조정 들어올 때 얘도 뭐 21선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 포인트 유효하다. 그러면서 또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 이후에 뭐 한 5%, 7% 이상 수익이 났다. 그러면 또 한번 주는 거죠. 그런 흐름.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생명 이후에는 동양생명 같은 종목들의 경우도 보시면은 그죠. 흐름이 안정적인 흐름.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리안 리처럼 지난 그 10월 달 초에 21선 조정 들어왔다가 그때가 이제 4,500원대에서 5,100원대까지 10% 이상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정 들어올 때 잘 사놓으면 10% 정도 수익이 난다. 그러면 또 팔고, 그죠? 그런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뭡니까? 현대해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이나믹한 종목이라든지 단기 급등주를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왜냐하면 섹터별 움직임도 탄력이 이전보다는 약간 둔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들이 지금 시장 속에서 여러분께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리고 이제 그 금융주 쪽으로 이제 보면은 또 이제 은행주 쪽으로 약간 범위를 확대시켜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은 뭡니까? 하나금융지주죠. 하나금융지주도 지난번에 이게 다 그때였어요, 여러분들. 10월 초에. 그죠? 아까 보험주들의 경우도 10월 초의 흐름 속에서 20에서까지 빠졌었는데 하나금융지주는 33에서까지 빠졌다가 4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왔습니까? 지금 4만 4천 원대까지. 그러니까 한 10% 정도 또 올라왔죠.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그렇고 그다음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똑같아요. 그죠? 다 요 자리에서 조정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켓을 정해놓고 그 타켓이 그 내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거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소신껏 배팅을 하고 단기 수익 나면은 팔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그나마 지금 국면 속에서의 어떤 대안적인 시세 대응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요. 이제 또 그 화장품 관련주들의 흐름도 일정 정도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은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얘도 보시면 잉글우드랩인데 이것도 제가 2,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323에서까지 왔다가 얘도 보시면 여기서 안 빠지니까 추세 기준선에서 안 빠지니까 단기적인 수익이 터지고 있죠.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의 경우도 똑같아요. 앞에 지금 차트가 똑같죠. 잉글우드랩하고. 그러니까 이 흐름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323m를 돌파를 하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압축해서 대응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요.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줄었다는 결국 그 이꼴은 뭐냐면은 그 등식이 성립하는 거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매수의 가장 또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이 대형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하이닉스가 그죠?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약간 그 대형주 쪽에서는 약간 탑픽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잉글우드랩이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거의 패턴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중심선에서 레이스. 그죠? 그래서 뭐 반도체 관련주들 쪽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33선을 뚫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 왜냐하면 시가총액 막 1, 2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은 비교적 방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저는 항상 시세의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거나 그 흐름을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지금 피어나는 종목들, 뜨는 해들도 항상 여러분께서 보셔야 돼요. 투자를 할 때는요. 그 종목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잘 보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가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LG전자가 그렇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그렇고, 그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죠. 약간 그죠? 이제 흐름이. 그다음에 뭐냐면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의 경우도 일정 정도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NC소프트도 얘가 지금 보시면은요. 지난 작년 12월 달에 48만 한 50만 원 했던 주식이었는데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자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환되는 흐름들은요.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여기서 지금 장타를 날리자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지금 이 흐름들은 여러분께서 좀 주목을 해도 크게 무방한 종목군들이다. 대형주 쪽에서는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기존의 핵심 섹터 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보험주와 더불어서 자동차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그 부품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면 최근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이 완성차 쪽에서 약간 흐름이 좋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기아 같은 경우가 눌림목 잘 거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흐름 속에서는 21선에서 터닝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추세가 살아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시세가 복원되는 흐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현대 위아가 되는데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세는 살아 있는데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33일선이 뚫어내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주목하시면서 시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반도체 그 소부장 종목들이 뒤풀이 파동이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경우에는요. 이전에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도 반등 주면은 조금 팔고서 다음에 때를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지금은 장타를 낸다거나 롱런을 할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히트 앤드 런 전략을 취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면이라든지 코스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정도 반짝 올라갈 때는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거기서는 고점에서 조금 한 번씩 팔아주는 대응 그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시장 상황은요. 2차 전지를 좋게 말하는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전문가. 좋게 말하지 않은 전문가들의 경우는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 뭐 그거는 뭐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뭐 욕을 먹든 말든. 근데 보면은 에코프로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반등이 들어옵니다. 오면은 그때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번씩 좀 팔아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시세가 한 차례 엄청난 뭡니까 시세 레이스를 펼치고 난 다음에 쉴 때는요 여러분들도 같이 쉬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전 감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시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제반 이평선이 단기 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뭉쳤는데,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이죠.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제가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반등 줬다가 89만 원에서 지금 얼마일까? 8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고점이 89만 원인데 2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제 얘기를 듣고서 만약에 이제 좀 고점에서 좀 이익 실현을 했다, 아니면 팔았다. 라고 하셨던 분들 지금부터는요 조금 다시 사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단기 대응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현실적인 투자 감각이라든지 매매 감각이 된다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좋다 나쁘다 더 올라간다 이 논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2차 전지는 지금은 좀 쉬어가는 자리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포인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장은 지금 중기적으로는 약간 하방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그 곧버스 해지성 ETF는 곧버스 정도는 지금 2,700원 정도 기준으로는요. 저가 배팅, 그러니까 2,700원 이하 정도가 들어오면은요. 곧버스 같은 경우는 저는 사놓고 연말까지 가져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지금은 중기 추세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소는 2,457포인트, 코스닥은 802포인트, 805포인트죠. 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들어오면 약간 저가 매수 플레이, 그 이상으로 좀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약간 고점 이익 실현 플레이. 그게 이제 단기적인 어떤 대응의 기준선이 된다. 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시대 대응의 포인트는 핵심 섹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주 쪽에서도 일부 압축된 대형주들이 있습니다. 그들 종목들, 그다음에 일부 화장품, 일부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 기준선으로 해서
단기적인 어떤 압축 플레이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는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시장이 쉴 때 내가 막 깃발 들고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총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쉬어갈 때는 나도 내 몸을 좀 사리면서 그 향후에 또 좋은 때를 기다리는 감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취할 때 조금 투자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는 일정한 현금을 유지를 하시는 가운데 말씀드렸던 포인트대로 단기 트레이딩 감각으로 대응을 해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